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전트 맥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뉴스 딱 5가지나 뽑아봤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변수 5가지가 뭔지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거시경제 리스크, 그러니까 금리랑 셧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형태의 무역 리스크,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까지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투자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무역, 그리고 기술, 이 3가지 거대한 리스크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예측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또 미국 정부 셧다운 같은 큰 거시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K바이오랑 반도체를 겨냥한 좀 이상한 기이한 관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TSMC가 아예 미국 본토로 쳐들어온 것까지, 중요한 건 이게 다 따로따로 도는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연결돼서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지금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 내리니까 돈 풀리겠네 하는 기대감이 막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될지도 모른다는 엉청한 재정적 혼란이 쾅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에요. 9개월 만에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하는 경기가 좋아서 자, 이제 더 달려보자 하고 선제적으로 내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용이 둔화되는 것처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신호가 명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는 거죠. 연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 인하랑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요,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이 불꽃에 기름을 좀 더 붓자 하면서 유동성을 확 부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선제적 인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대응적 인하라는 거죠. 이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어쩌면 경기 침체가 코앞에 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변수가 딱 끼어듭니다. 셧다운이 되면 당장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가 줄고, 이건 바로 경기 침체 공포를 더 키우는 거죠.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데이터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기다리는 고용보고서 같은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도 심지어 연준조차도 깜깜한 방에서 더듬거리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 이렇게 거시경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제는 무역전선에서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무역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 관세. 이게 그냥 세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서 미국 시장을 뚫었던 우리 K바이오 기업들에게는요, 이건 그냥 너희 이제 미국에서 장사 접어라 하는 사실상의 시장 퇴출 명령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죠. 만약에 이 관세가 진짜 현실이 된다, 그럼 3가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첫째, K바이오의 핵심 성공 공식이었던 가격 경쟁력이라는 사업 모델이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거고요. 둘째,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K바이오의 높은 주가를 떠받쳐왔던 그 찬란한 성장 스토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등장한 정말 기이한 무역 위협이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개수 관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가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 기술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그 개수만 세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말 황당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전동 칫솔에 들어간 작은 칩까지도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세가 진짜 무서운 건요. 직접적인 타격보다 그 간접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혁신에 매기는 숨겨진 세금 같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자체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졌어요.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완제품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이 덜 팔리겠죠? 그럼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뚝 끊기는 겁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지금까지는 주로 아시아를 무대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가 미국 본토 한복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수율 차이입니다. 수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 불량 없이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세대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2나노 공정에서요. TSMC는 수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기술 격차, 이게 바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들이 누굴 선택할지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삼성전자가 가진 아주 핵심적인 카드 하나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대만은 좀 불안하니까 대만 말고 다른 데야는 삼성밖에 없지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객사 입장에서 TSMC한테 맡기면서도 대만 공장 그리고 안전한 미국 공장 이렇게 위험에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생겨버린 겁니다. 결국 삼성은 이제 기술력에서 이미 앞서 있는 TSMC와 그것도 미국 땅에서 직접 맞붙어야 하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싸움은요, 단순히 누가 공장을 더 크고 멋지게 짓냐 이런 경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첫째는 한정된 수의 뛰어난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누가 먼저 데려가느냐 하는 인재 전쟁이고요. 둘째는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까지 싹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현지 공급망, 즉 생태계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두 전쟁에서 지금 TSMC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거시경제, 무역,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폭풍이 지금 우리 시장을 향해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과 또 각각의 기업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변수들이 한데 뭉쳐서 우리 시장에 만들어내는 효과는 과연 뭘까요? 물론 모든 기업이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내수 중심인 네이버 같은 기업에게는 호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K바이오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을 수 있는 셀트리온에게는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메모리 수요도 걱정, 완제품 마진도 걱정, 파운드리 경쟁은 더 걱정. 말 그대로 삼중고에 직면한 가장 복잡한 케이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각각의 변수들이 내가 가진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덮쳐오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